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최창호 선생님의 첫 번째 책 김명시 23번째 282페이지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이춘 지음 산신이 여는 글 4페이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 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헐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 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 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명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라는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척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 하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 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이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도 우리말로 조선 의용 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 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391페이지) 부록사 김명씨의 가계도 24년 10월 11일 금요일. 김명씨 1907년부터 1949년 독립운동가. 형제가 5명인가? 김성범 일찍 사망함. 김인석 1883년부터 3.1운동 참여 희생됨. 이거는 어머니겠지? 남자 이름이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김군준 1849년부터 1893년 제법 큰 객주 운영. 김우범 1879년부터 1947년까지. 이거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김병의 1826년 정선품 통정대부. 김봉욱 1858년부터 1943년까지. 마산 근교의 종농. 형제는 김선희 1901년부터 1950까지. 김형선 1904년부터 1950년 독립운동가. 김명씨 1907년부터 1949년까지 독립운동가. 김형윤 1910년부터 모르고 독립운동가. 김복수 1915년부터 모르고. 김선희의 선조 손자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김형선 모리히로시 김명씨는 자식이 없고. 김형유는 친해 출신 여성활동가와 결혼해서 일남 2녀를 두었으나 장녀가 사망하고 이후 일가의 소식은 알려진 것이 없음. 김복수는 양아들이 경북 거주. 김명씨 서운 포장수 여자. (282페이지) 희망현대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자고 제안할 때 김영만은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1999년 창립한 이래 희망현대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친일과 친독재의 잔재를 뽑아내기 위해 20년 이상 싸웠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예를 들자면 이은상 문학관 개관을 저지하느라 오랜 세월 싸워왔다. 그가 이승만 독재 정권의 나팔수였으며 이후 군부 독재에 협력함으로써 한 시대를 기회주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관 건립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열심히 투쟁해도 친일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지역기득권 세력으로 나타나곤 하기 때문이다. 국민 애창곡이던 노래 선구자가 대국민 사기극임을 밝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만든 주인공이 희망현대다. 친일 행적이 분명한 선구자의 작곡가 조두남 기념관 개관을 연기해달라는
희망연대의 진정과 시장과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불시에 개관식을 감행했다. 이에 희망연대 회원들은 종이에 싼 밀가루를 던지며 항의했다. 이 사건이 그날 KBS, MBC 저녁 9시 뉴스에 톱으로 방송되면서 선고자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국민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그러나 회원 3명이 구속되고 7명은 1,0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었다. 지역의 작은 시민단체로는 감내하기 힘든 심리적, 물리적, 인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에 반해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는 완전히 지워졌다. 항일운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만으로 김명시의 이름은 고향에서도 까맣게 지워졌다. 그의 명예회복과 함께 잃어버린 독립운동사의 큰 줄기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전후에 영화 밀종, 암살 등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가 김명시를 주변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암살 영화 속에 밀영사람 김원봉이요라는 대사가 있다. 독립운동가 김명시 이름 앞에도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말이 붙어 다녔는데 그렇다면 우선 고향 마산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될 만한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야 했다. 이에 대한 해석 282페이지. 노래의 작곡가인 조두남은 일제하 만주 지역에서 친일 음악 활동을 했다. 선구자는 표절 곡일 뿐 아니라 선구자라는 단어도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공자에게 붙여준 호칭이었다. 일반 인식과는 정반대로 선구자는 독립군의 적이었다. 독립군의 적? 선구자? 284페이지. 김명시 장군의 흉상 건립. 김명시를 알리는 희망연대의 첫 사업은 명도석 선생과 김명시 장군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기자회견 2018년 12월 4일이었다. 김명시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이 지역 출신 항일독립운동가 명도석 선생과 김명시 장군의 흉상을 건립하자고 창원시에 제안했다. 1990년 건국군장 애국장이 추서된 명도석에 비해 3에 대한 해석 284페이지. 주권이 잃은 나라는 주인 없는 집과 같다며 스스로 허당, 쉬당이라 호를 지은 명도석 선생은 그 빈집에 주인을 세우겠다는 결심으로 해방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해방 직후에는 마산 건국 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명도석에 비해 김명시는 고향의 기자들에게도 생소했다. 마침 명도석의 생가도 문화광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마산 한가운데 구도심 지역인 오동동 문화광장은 마산 개항과 함께 시작된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족적을 남긴 곳이다. 그러나 정작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기념상이 하나도 없다. 희망연대 이순일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고자 몸을 던진 선열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거니와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항일 독립 운동가가 태어나고 자란 장소에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을 세우면 민주주의 거리로서 제격을 갖출 것이라는 제안에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무엇보다 김명시 장군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지역의 작은 시민단체에는 작은 움직임도 큰 소리도 들리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희망연대는 항상 그렇게 활동했다. 김영만 고문은 그날 기자들에게
조국 광복과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대 올로기 때문에 기억과 역사에서 잊히고 감추어진 김명시 장군과 같은 분도 이제는 합창단 집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시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운 추진을 선언하고 창원시에 흉상 건립을 요청했다. 시 당국은 먼저 서운을 받아야 흉상도 건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것이 희망연대가 김명시의 가족, 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운 사업을 서두른 이유이다. 285페이지 독립포상 신청과 탈락. 기자회견 한 달 후인 2019년 1월 희망연대는 국가보훈처에 김명시의 독립포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때까지 김명시 친족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람 찾기 광고를 통해 친족 찾기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다. 286페이지 그림. 2019년 1월 경남 동부보훈지청에 김명시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제출. 김영만 좌, 이순일 우. 김영만 김명시 명예회복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마음만 있었지 사실 막막했다. 김명시가 마산에 남긴 흔적은 공소장의 생가터 주소와 마산 공립보통학교, 현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성호초등학교 학적부밖에 없었다. 마산 합포구청 지하에 있던 일제강점기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을 통해 정확한 생가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나 2011년 오동동 문화광장이 조성되면서 옛 건물 흔적이 모두 사라진 후였다. 그럼에도 김명시의 독립공훈 기록은 너무나 분명했다.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 신문에서 조선의 잔다르크라고 불릴 만큼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지휘관으로 잘 알려진 기록이 있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독립포상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10개월 뒤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공문서에는 포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사유는 딱 13자, 사망 경위 등 해방 후 행적 불분명. 한 명의 애국자라도 더 발굴해야 마땅한 국가보훈처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심사도 못한다고 알려온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건 아예 신청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신청서가 못 믿어오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했어야 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명시의 사망 경위와 해방 후 행적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10개월을 마음 조아리며 기다린 결과라니 김명만은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바로 국가보훈처 담당 직원에게 전화했다. 이유라도 알아야 했다. 통화하면서 심사에서 제외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사망 당시 김명시의 직책 때문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1949년 10월 김명시 사망을 알리는 신문들이 그의 직책을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회주의 활동가의 이력에서 봉로당 정치위원이라는 직책은 본 적이 없었다. 2018년 변경된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에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 포상을 검토하도록 나와 있다. 김명씨는 해방되고 곧바로 남한에 내려왔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동조한 이력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희망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추가 소명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며 재심을 준비했다. 288페이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림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 장군의 형제자매 후손 친족을 찾습니다. 김명시 장군 생가주소 마산 합포구 동성동 안정 189번지 언니 성명 위상 오빠 김형선 진종산 1904년부터 1950년까지 남동생 김형윤 진종룬 1909년부터 멀미상 여동생 김복수 진푸쇼 이거는 생물이다 미생이네. 연락처 열린사회희망연대 055-247-2073 고향인 마산 어딘가에 김 장군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일가와 관련된 사진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친족 찾기 광고를 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남도민일보와 오마이뉴스의 광고를 매일 게재했다.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 장군의 형제자매 후손 친족을 찾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친족이 있다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아무 실마리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마이뉴스가 광고 내용을 토대로 한 기사를 전국판으로 실어주자 분위기가 달라지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친족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2월 18일 제일 먼저 외사촌 동생 김필두 1938년생씨가 희망연대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일찍부터 광고와 김명시 흉상 건립 제안이나 독립유공 포상 신청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연락하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다. 아마 친족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안전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다. 김필도 씨는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면 불과 15분도 안 걸리는 합성동에 살았다. 얼마 후 친형 김재두 1932년생 씨와 함께 희망연대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다. 고종사촌 누이인 김명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김재두 씨는 친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증언들을 꺼내놓았다. (7월 17일에는) 김명씨의 친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89페이지 그림 희망연대 사무실을 방문한 김필도씨 우 외사촌 동생 1938년생 (290페이지 그림 좌측부터 김형도씨 김영만 고문
희망연대 김수견 사무처장 처음 만난 날 7월 17일에는 김명식의 친가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 거제에 사는 김미라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김명식 장군의 친사촌 동생인데 아직 생존해 있다고 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김명만은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다음날 당장 창원 대방동 셋째 딸 집으로 달려가 그 김영도 씨를 만났다. 8월 5일에는 김명씨 친가 장손인 김남룡 재종 손자 육촌 씨도 희망연대 사무실을 방문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친가 쪽도 연락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이다. 친족들은 아주 가까운 마산, 창원, 거제에 살고 있었다. 지역에 살면서도 김명씨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새어나오지 않을 만큼 오랜 세월 함구해왔다. 그러나 친족 모두가 김명씨 형제를 독립운동한 자랑스러운 친족으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연좌제 때문에 친가나 외가 모두 큰 상처를 입어서 오랫동안 옥죄고 있었을 뿐이다. 고 김영도 4번에 대한 해석 290페이지 1929년부터 2020년 김명식 장군 친족 찾기 당시인 2019년에는 생존해 있었다. 291페이지 그림 2019년 김명식 장군 친족 기자 간담회 기사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경남도민일보 항일 김명식 장군 친족 120년 만에 만났다. 김명식 오른쪽 장군과 동생 김형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김명식 장군 친가와 외가 친족들이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뒤 김 장군 집터에서 12여 년 만에 만나고 있다. 사회주의를 활동 다 숨겨오다 공적 재조명 덕에 다시 모여 창원 오동동 생가터 찾은 16명 독립운동활동에 자부심 느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김명식 장군 친가와 외가 친족들이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뒤 김 장군 집터에서 12여 년 만에 만나고 있다. 김명식 누님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를 웃으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 백마탄 여장군으로 불렸던 김명식 1907년부터 1949년 장군의 외사촌 김제도 87씨가 감격스러워했다. 이들 친족이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호광장 뒤편에 있는 김 장군 생가터에 모인 것이다. 김 장군 친족들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집안임을 밝힐 수 없던 시대에 살며 후손임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여성과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경남도민일보 광고를 통해 김명식 장군 친족 찾기 운동을 했다. 이를 확인한 김 장군 외사촌인 김필두 81살 전 마산시 의원씨가 2월 희망연대 사무실을 방문했다. 희망연대는 김필두 씨와 친족 관계 확인 지급을 진행했고 7월 김 장군 큰아버지의 손녀인 김미라 씨가 거제에서 연락을 주면서 친족 찾기 운동의 속도가 불기 시작했다. 21일 희망연대가 주관한 김명식 장군 친족
기자간담회에는 김명시 장군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친족 16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 김영만 희망연대 상임고문은 김군준 1849년부터 1893년까지, 아들 김봉권과 김봉옥 1858년부터 1943년까지, 딸 김인석이 결혼해 김장군 등 5남매를 낳았다. 120년 만에 양가 친족에 만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친족들은 김장군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전후 몇 번 만남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억이 많지 않다. 그래도 윗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때 명시 누나를 몇 번 봤던 기억이 있다. 해방 이후 마산에 왔을 때 몇 번 보았다. 친사촌 김영도 91살씨 아버지로부터 명시고모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시대가 바뀌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니 고모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있다. 오촌 조카 김향엄 73살씨 형은 김명시 장군 동생 형님과 부인, 아이들이 외삼촌 되는 아버지를 찾아와 서울로 간다며 절을 하고 갔다. 고모, 고모부, 김장군 부모는 자식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를 모셨다. 해방 후 형윤 형님이 마산에 있어 3년가량 모시다 6.25 전쟁 직전 서울로 올라간 것이다. 그 뒤로 내가 결혼해 제사를 모셨는데 형훈 형님 자식들이 살아있다면 할아버지 제사를 알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북으로 간 뜻에 혹여나 이상가족 찾기를 해서라도 찾고 싶지만 막연하다. 외사촌 김재도씨 각자의 기억을 꺼낸 가운데 김필도씨는 1925년 김장군의 고려공산 청년회 유학생으로 선발돼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하려고 떠나기 전 동생 김형윤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필도씨는 여러 사진이 있었지만 김영선, 김장군 오빠 1904년부터 1950 선생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이 사진만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장군의 언니 김선의 후손은 경기 이천에 거주하고 있고 여동생 김복수 후손은 경북 상주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념 고문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한 김장군 형제로 친족들이 생활에서나 심리적으로나 피해를 많이 입었다. 김장군 언니와 여동생 후손과는 연락이 닿았지만 외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가슴 아팠다. 한 집안의 비극이자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라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1월 경남 동부 보훈지청에 김장군의 서훈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에서 심의 중이다. 김명시 장군은 1907년 마산 부 만정 창원시 마산 하포구 동성동 189번지에서 태어났다. 김장군 기록은 독립운동가가 많다. 어머니는 마산 3.1운동에 앞장서 만세를 부르다 부상당했다. 5남매 중 3남매 김명시 오빠, 김영선, 남동생 김형윤은 사회주의 계열 항일부사로 모두 옥살이를 했다. 김 장군은 중국에서 조선공산당 재건 책임자인 홍남표, 조봉암과 함께 중국 공산당 상해 한인 특별지부 조직 임무를 맡았다. 1930년 5월 하얼빈 일본 영사관을 습격했다.
체포돼 징역 7년을 살았고 추록 후 조선 의용군 조선 독립동맹 산하 군사조직에 들어가 항일무장투쟁 최전선에서 여자 부대를 지휘했다. 김 장군은 해방 후 봉로당 정치위원이 됐고 1949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평경찰서에 구속됐다가 유치된 지 이틀 만에 목을 매 숨졌다. 1월 30일자 20면 보도. 291페이지 독립투사 김명시 장군 친족 120여 년 만에 만나다. 희망연대 사무실 벽에는 김명시 3남매의 사진이 걸려있다. 그들의 치열한 항일투쟁 이력을 알지 못하면 그냥 순하디순한 고향 누이와 형제들 같다. 누이의 어깨에 온몸을 기댄 남동생 김형윤의 무게마저도 정다운 양 다정다감하고 수줍은 풋풋한 김명시를 볼 수 있다. 동지들에게 별명이 소였다는 김영선도 반듯하고 선한 인상이다. (292페이지) 그림 외사촌이 보관해온 동전 크기만한 김형윤의 명함판. 사진 좌와 김명시, 형윤,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 우. 외사촌이 보관했구나. 다음은 지금 인터넷이나 언론 자료에 많이 나오는 김영선 사진과 모스크바로 유학 가기 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 김형윤과 김명시 사진이다. 김명시의 외사촌 김필두씨가 간직한 오래된 앨범에서 발견한 것이다. 형님인 김재두씨가 기억하고 김필두씨에게 그 앨범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찾게 되었다. 김영선의 사진은 동전 크기만 했다. 남동생 김형윤과 찍은 사진은 김명시가 유학 가기 전 사진관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사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귀한 자료가 되었다. 2019년 8월 21일 희망연대는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20여 명의 친족이 모인 가운데 김명시 장군 친족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친척들은 어디에서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집안의 역사를 털어놓았다. 친사촌인 고 김영도 씨는 어른들로부터 김영선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해방 이후 누나가 마산에 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누나와 형선, 형윤 형님이 그렇게 된 이후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해도 친인척 중에 남로당 계열이 있다고 해 취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평생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감시 속에 살아야 했다. 외사촌 김재두씨도 해방 전후로 명시 누나를 몇 번 봤다. 큰형님 김영선을 본 적은 없으나 명시 누나와 작은 형님 김영윤은 마산 양덕집으로 아버지 김명시 외삼촌을 보러 다녀갔다. 해방 후 누나가 오면 식사는 했으나 자지는 않고 그날 떠났다고 증언했다. 293페이지 5에 대한 해석. 윤성효 드디어 찾은 백마탄 여장군 친족. 그동안 숨기고 살았다. 오마이뉴스 2019년 8월 21일. 김명시를 본 적이 있는 친사촌과 외사촌은 1949년 김명시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 김영도 씨는 누나의 성격으로 볼 때 결코 자살할 분이 아니다라며 자살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도 씨는 아버님 김명씨 외삼촌은 어디선가